30, 60.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제로백 장면입니다. 무려 에어컨을 켠 상태로 2.9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스프링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배포도 더욱더 확대가 되는 동시에 업데이트 자체도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2024.14.8 버전이 배포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2024.14.9 버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2024.14.11 버전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이 버전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을 위한 버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스프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FSD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FSD 수준의 시각화와 오토파크 기능 역시 가능한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돈생강사님께서 한국의 이번 스프링 업데이트 시각화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레이크 등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의 차량을 시각화로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각화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완벽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화는 사물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사물 인지 능력이 자율주행에서 계획 부분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진행되는 FSD 영상인데 이처럼 차량이 아닌 다른 사물이 고속도로에 있을 때도 이를 정확히 인지해서 아주 부드럽게 피하는 주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번 스프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토파크 기능이 활성화되었는데 FSD가 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도 이처럼 오토파크가 훌륭하게 작동하며 FSD 시대가 전 세계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영상입니다. 또 테슬라 커리어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직군 부분에서 원래는 오토파일럿이라고 붙어있던 설명이 AI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오토파일럿이 AI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토파일럿과 FSD 모두 AI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AIN 로보틱스와 관련된 직군에서 상당히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로이터에서는 테슬라가 12만 5천여 대 차량을 리콜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적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당연히 이 리콜 같은 경우는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며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휴대폰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만 그 용어를 아직까지도 리콜이라고 사용해서 마치 많은 차량이 물리적으로 리콜되는 것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비슷하게 OTA 리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니사에서 안내한 권고안에 따른 리콜인데 보시다시피 특정 아이콘을 아이콘이 아닌 글자로 바꾸는 형태의 OTA 리콜입니다. 아이콘 안에 작은 글자로 표현되었던 브레이크나 파크 등의 기능이 글자만으로 바뀌는 아주 사소한 OTA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 이 또한 리콜이라고 기사를 적는 매체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 밖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총을 통해서 진행되는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얼마나 통과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이며 또 보상안이 통과될 때 통과되지 않을 때 그 이후 3일간 주가 반응은 어떨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통과가 될 경우에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보상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통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16%, 어느 정도 높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41%로 총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반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20%이고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확실하게 안 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각각 16%, 7%로 이를 합쳐서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보상안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통과가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통과가 될 경우 3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6에서 1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4%였으며 3에서 5% 상승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44%였습니다. 그래서 68%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가 될 경우 주가에 의미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12%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의 결과로서는 아주 크게 6에서 10%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4%로서 일론 머스크 보상안 통과가 단기 주가에도 중장기 주가에도 사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이유 자체가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감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최악의 가능성이 일론 머스크 주식 보상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또 여기서 정말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보지만 거기서도 최악의 가능성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을 아주 큰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일론 머스크 욕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았지만 실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업 가치 훼손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번 주총에서 진행되는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또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저 또한 예상하는 대로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여서 찬성 비율이 높은 상태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또 테슬라의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댄 아이브스 씨께서도 테슬라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PT는 얼마이시고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이라는 오버행이 해결이 되고 난다면 또 이번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낮았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또 FSD 역시 큰 역할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를 볼 때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275불, 300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 8일 이벤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8월 8일 이벤트에서 로보택시와 25,000불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cale 1 to 10, I'd call it an 11. 1에서 10점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자면 이번 8월 8일 이벤트의 중요도는 11점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과 3만 불 이하의 차량입니다. 우리는 이를 모델 2.5로 부릅니다. 3만 불 이하의 차량이 나오는 순간 매년 300만에서 4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월가에서도 역시 현재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오버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네, 분명 불확실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번 보상안 또 잘 통과가 된다면은 테슬라 앞에 놓여 있는 길 자체는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잘 정리하는 인터뷰입니다. 자율주행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에 대해서 너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전기차 가격 자체가 점점 더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아예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오토 산업 자체가 또 뒤집어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자율주행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8월 8일을 기점으로 이 두 가지 일 모두 다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의 X에서 대선 타운홀 미팅이 진행이 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건 흥미로울 것이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일론이 X를 인수하기 전에 트위터 시절 밴을 당했습니다.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 영구 정지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아직까지 X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X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로버트 F 케너디 주니어도 참여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초대장이 갔지만 참여를 거부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은 X 사용자들이 제시한 질문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스페이스X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스타링크를 사용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가을에 진행될 예정이고 역시 FCC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가 휴대폰에 특수 장비를 달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오지에서도 바로 전화 연결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이번 6월 5일 스타쉽 발사입니다. 이 스타쉽 발사 같은 경우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나 혹은 6월 6일 새벽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스타쉽 발사의 웅장함을 잘 보여주는 영상인데 우퍼가 있으신 분들은 꼭 우퍼를 활용해서 들으시길 바라며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